갤럭시 스마트폰이 원 UI 7로 업데이트되면서 새로워진 앱들을 알려드릴게요. 위젯과 카메라와 갤러리 기능들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갤럭시 스마트폰이 원 UI 7으로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가장 많이 바뀌고 유용하게 바뀐 부분이 위젯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원 UI 7의 제대로 된 위젯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홈 화면에서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들을 열어놓고 이용을 하시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또 다른 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위젯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위젯 전용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두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젯을 설치하고 새로운 홈 화면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홈 화면 터치하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페이지를 첫 페이지 앞이나 뒤쪽에 하나 만들어 두는 거죠. 자, 빈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 생성이 됐죠. 자, 위젯들을 모아놓은 페이지는 자주 봐야 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으면 불편해서 안 돼요. 제일 앞쪽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화면 끝부분에 터치하게 되면 앞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우측을 터치하면 우측으로 넘어가죠. 자, 제일 처음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쪽에는 삼성 프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 위젯을 넣을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 첫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자, 위젯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아래쪽에서 위젯 누릅니다. 자, 이번에 원 UI 7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위젯이 정말 편리해졌어요. 그리고 눈에 잘 띄어서 알아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전에는 위젯이 눈에 잘 띄지가 않아서 이용하려면 오히려 불편했었는데요. 리뉴얼이 되면서 눈에 훨씬 더 잘 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젯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굉장히 사용이 편리해졌습니다. 원 UI 7 이전에는 전화나 문자 위젯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전화 문자 위젯은 따로 없고요. 연락처 위젯만 남았는데 연락처 위젯도 전화만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문자는 따로 위젯이 필요 없이 문자를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바로 메시지 작성을 할 수 있고 많이 연락하는 연락처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바로 이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따로 위젯을 제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전화는 터치하고 기다리더라도 자주 연락하는 연락처는 나오지 않죠. 검색만 나오죠. 그래서 전화 위젯은 연락처에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홈 화면 터치하고 들어가서 위젯 들어간 다음 연락처 생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전화 걸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여러 연락처 전화 걸기가 있죠. 자, 이렇게 골라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연락처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추가합니다. 자, 연락처 추가하라고 하죠. 자, 시작하기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하는 연락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락처를 추가했죠. 완료합니다. 그러면 연락처가 위젯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터치하고 기다려서 사이즈를 좀 더 키워주면 한눈에 잘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 연락처 위젯은 사진을 등록해 놓으시면 금방 알아볼 수 있으니까 사용이 좀 더 편리하겠죠. 자주 이용하시는 연락처는 이렇게 위젯으로 만들어 놓고 이용하세요. 자, 다시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갤럭시의 고유 앱이 아니고 외부 앱이죠.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그런 앱들은 예전 위젯과 동일해요. 자, 그러나 갤럭시의 고유한 앱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자, 이번에는 헬스 앱을 추가해 볼 텐데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앱이 헬스 앱이죠. 이 헬스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구입해서 쓰는 앱에 비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삼성 헬스 앱은 꼭 이용을 해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걸음수, 수면, 일일 활동 여러 가지 나오죠. 자, 저는 일일 활동을 추가를 해볼까요? 일일 활동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일 활동이 추가가 됐네요. 걸음수라든지 수면, 걸음수, 운동한 시간, 칼로리 소모량들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날짜별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날짜별로 나오는 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줄여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헬스 앱은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스택으로 겹쳐놓고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위젯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헬스에서 걸음수를 추가를 해 볼게요.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걸음수 들어와 있죠? 자, 사이즈가 같아야지만 스택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동일하게 만들고 위젯을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위에 얹어서 스택으로 만들면 이렇게 터치해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비슷한 것끼리 묶어 놓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날씨를 추가를 해볼까요? 자, 날씨도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요. 날씨도 훨씬 보기 좋게 바뀌었어요. 자, 이거는 많은 정보를 보여주죠. 자, 이걸 추가를 해볼게요. 자, 터치해서 사이즈를 좀 더 줄일게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또 위젯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시계도 있고요. 수면 시간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고 알람도 나오죠. 그 다음 네이버 메모도 있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빨리 메모를 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 네이버 메모를 이용하면 편리하죠. 자, 그 다음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돋보기들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돋보기 위젯도 설치를 해두시면 복잡하게 일일이 앱을 실행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돋보기 앱 실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요즘은 인공지능을 많이 이용하시죠. 이런 챗 GPT도 위젯을 설치해 두시면 아주 편리해요. 자, 챗 GPT 눌러보시면 두 가지로 지정을 할 수 있죠. 음성으로 바로 접근할 수도 있고 텍스트라든지 음성, 사진, 카메라 기능 다 같이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걸 선택을 해볼까요?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챗 GPT 위젯을 설치하게 되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갑자기 질문을 할 게 생겼다든지 궁금한 게 생겼을 경우 챗 GPT 앱 찾아서 실행하시고 하실 필요 없이 위젯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죠. 자, 사진으로 찍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볼 경우에는 챗 GPT의 카메라 기능 바로 실행하시면 되겠고요. 스마트폰 사진에서 궁금한 게 있을 경우는 사진 기능 누르시면 바로 내 스마트폰 사진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음성으로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터치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바로 음성으로 접근할 수도 있죠. 음성 누르시면 바로 챗 GPT의 음성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챗 GPT를 이용을 하시면 메모 앱이 따로 필요 없어요. 챗 GPT에게 음성으로 메모해 달라고 그러면 바로 메모를 해주게 됩니다. 자, 복잡하게 메모 앱 실행해서 할 필요가 없죠.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챗 GPT 위젯에서 음성 실행하고 메모해 보겠습니다. 오늘 10시에 아침 미팅 있다고 메모해 주세요. 알겠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미팅이 있다는 거죠? 메모해 둘게요. 자, 이렇게 메모를 해두면 언제든지 메모 내용을 물어보면 되겠죠. 자, 다시 음성으로 물어볼까요? 메모한 내용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메모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 1. 오늘 아침 10시에 미팅이 있다는 내용. 20.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알려주죠. 복잡하게 일일이 메모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 사진으로 찍어서 메모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 시계 위젯도 아주 편리하게 바뀌었죠. 종류도 많아지고요. 한눈에 들어오도록 컬러도 대비가 확실하게 돼서 보기가 좀 더 쉽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음성 녹음 위젯도 마찬가지죠. 가끔 음성으로 녹음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음성 녹음 앱 찾아서 실행할 필요 없이 위젯에서 간단하게 녹음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카메라 위젯인데요. 카메라 위젯 설치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카메라 위젯을 설치를 하게 되면 나만의 카메라 모드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메라 앱을 실행을 하고 내가 원하는 모드로 전환을 하고 설정 바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이제 이 카메라 위젯을 이용을 해서 미리 설정이나 모드를 지정해 둘 수 있죠. 시작하기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시작 모드가 나오죠. 후면 사진인데요. 여기를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전면으로 바꿀 수도 있고 사진 모드를 인물이나 동영상, 프로, 야간, 음식, 파노라마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젯으로 카메라를 실행하면 지정된 모드로 바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위젯 배경도 알아보기 쉬운 이미지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요즘은 연동해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많죠. 갤럭시 워치라든지 탭, 그리고 갤럭시 버즈, 링, 여러 가지 갤럭시 생태계에 포함된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기들이 연결되게 되면 기기들의 배터리량을 여기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갤럭시 워치는 많이들 이용을 하시죠. 갤럭시 버즈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이런 기기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가끔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설치를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배터리 상태도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일정도 이런 식으로 위젯으로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젯만 잘 이용을 하시면 앱들을 일일이 찾아서 누를 필요 없이 대부분을 전부 이 위젯으로 해결할 수가 있죠.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부 이렇게 위젯을 설치해서 위젯만으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시면 좀 더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원 UI 7.0이 되면서 이 위젯이 좀 더 큼직큼직하고 눈에 잘 띄게 바뀌었기 때문에 연세 있으신 분이나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특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이번에 갤럭시 스마트폰이 원 UI 7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카메라 기능도 대거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원 UI 7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카메라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진 기능에서 바뀐 부분은 저는 지금 카메라를 눕힌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카메라를 세우게 되면 이쪽이 상단 부분이 되죠. 자, 이 부분에 전부 메뉴가 나왔었는데요. 자, 이제 이 퀵 컨트롤이 생기면서 메뉴가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기본적인 메뉴가 여기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이 퀵 컨트롤에 나오는 메뉴가 새롭게 생겼죠. 플래시, 해상도, 모션 포토는 그대로 있는데요. 그 위에 보시면 새로운 아이콘이 하나 생겼죠. 이것은 필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필터 기능이 촬영을 한 후에 갤러리에서 필터를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촬영할 때 필터를 미리 적용을 해볼 수 있죠. 자, 필터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단에 여러 가지 필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원본이 있고요. 그 다음 부드러운, 뚜렷한, 강렬한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필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던 메뉴가 나와요. 강도, 색온도, 대비, 채도, 필름 그레인 이렇게 필터를 적용할 때 세부 메뉴들이 나오죠. 자, 필터마다 각 세부 메뉴의 조절값들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죠. 기존에 있는 색 보정 값을 그냥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해도 되겠지만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만의 필터 기능을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기존에 찍었던 사진과 비슷한 색감을 그대로 지금 찍는 사진에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키보드를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은 굉장히 밝죠. 자, 이걸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지금 사진에 이 필터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선택한 사진과 동일한 스타일의 필터가 적용이 되죠. 사진의 밝기라든지 어둡기 또는 색상의 스타일이 우연히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사진이 마음에 들 경우 그런 스타일의 필터를 생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만들기를 하시게 되면 그 필터를 등록을 해두고 나중에도 다시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만들기 하게 되면 이렇게 필터가 하나 새로 생성이 됐죠. 자, 그러면 원본 상태에서 언제든지 금방 만든 필터를 선택하면 바로 해당 필터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필터를 적용한 상태에서 각 색상 값들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채도를 좀 더 올려서 원색을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도를 선택하면 아래쪽에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고요. 채도 값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자, 아래로 낮추면 채도가 떨어지고 위쪽으로 올리면 채도가 올라가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원본 보기 누르면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즉석에서 필터를 적용해서 결과값을 확인하고 그런 스타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퀵 컨트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퀵 컨트롤을 누르시게 되면 상단에 있던 메뉴가 이쪽으로 옮겨온 게 많죠. 우선 첫 번째는 인물 사진 보정이죠. 이걸 누르면 얼굴 사진을 찍었을 때 여러 가지로 보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톤, 턱선, 눈 크기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인물을 찍지 않기 때문에 적용은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은 앞서 적용했던 여기에 있는 필터가 그대로 여기에도 있죠. 필터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에는 노출 값을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노출을 누르면 사진이 더 밝아지고 그 다음 어두워지죠. 어두운 곳에서 찍을 때는 노출 값을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너무 밝은 곳에서 찍을 때는 노출 값을 낮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진에 따라서 적당한 노출 값을 주시면 결과물이 훨씬 더 잘 나오게 되겠죠. 이전 버전에는 이런 조절하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아주 간편하게 조절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은 모션 포토죠. 움직이는 사진으로 저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해상도 조절이 가능하죠. 12M, 50M, 200M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비율이죠. 가로 세로 비율을 16:9, 그 다음 4:3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풀로 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스마트폰 화면을 꽉 채우게 되겠죠. 보통은 16:9나 4:3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SNS 이용할 때는 1:1 많이 이용하죠. 그 다음 타이머도 퀵 컨트롤로 들어와 있죠. 원래는 타이머가 상단에 있었는데 이제 퀵 컨트롤로 들어와 있습니다. 타이머 누르시면 2초부터 10초까지 원하는 시간이 딜레이 돼서 사진이 찍히게 되겠죠. 그 다음 프레시 선택할 수 있죠. 자동 프레시, 항상 프레시가 켜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프레시를 끄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도 있죠. 설정을 누르면 여러 가지 스마트폰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설정 부분은 크게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동영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영상도 몇 가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슈퍼 스테디 기능이 아예 바깥에 나와 있죠. 자, 이 슈퍼 스테디는 뭘까요? 손떨림 보정이죠.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 사람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 슈퍼 스테디를 주면 최대한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움직임이 많을 경우에는 이 슈퍼 스테디를 켜놓고 이용하시면 카메라의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는 화면 해상도가 되겠죠. 지금 풀로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 화면 전체로 찍히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퀵 컨트롤을 눌러서 아래쪽에서 비율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비율을 누르시고 16:9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해상도로 바꿔줄 수 있죠. 지금 FHD인데 HD, UHD, 8K까지 찍도록 바뀌었어요. 8K나 UHD는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PS라고 나오죠. 초당 프레임 수인데요. 기본값이 30인데 60을 주시게 되면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바꿨을 때 좀 더 섬세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죠. 나중에 슬로우 모션을 만들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프레임 수를 60프레임으로 잡으시면 좀 더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동영상에도 똑같이 노출이 있죠. 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자동 프레이밍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선택을 하시면 사람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화면 안에 들어오게 잡아주는 거죠. 저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사람을 위주로 영상을 찍을 경우에는 이 자동 프레임을 이용을 하면 피사체 포착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 다음 필터는 동일하죠. 제가 아까 사진에서 만든 필터가 영상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필터를 적용해서 영상을 찍게 되면 아주 분위기 있는 그런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더보기 누르겠습니다. 자, 더보기에 들어오시면 프로와 프로 동영상을 이용을 할 수 있죠. 이 프로 모드는 여러 가지 노출이라든지 초점, 색온도 등을 조절을 해서
원하는 사진을 찍는 방법인데요. 이 프로 모드로 들어가시면 여기서도 바뀐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ISO가 너무 높아서 화면이 완전히 날라 보이는데요. 자, ISO 눌러서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모드로 들어오게 되면 이 프로 모드에서도 몇 가지 바뀐 게 있어요. 자, 이 기본 정보값이 아예 처음부터 나와 있죠. 여기서 직접 보면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버튼을 눌러야만 나오는 건데 아예 나와 있으니까 조절하기가 훨씬 쉽죠. 자, 셔터 스피드 조절을 해볼까요? 자, 셔터 스피드는 좀 더 빠르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 조절 값들을 이용하면 즉석에서 사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은 여기 포커스 부분인데요. 자, AFC라고 되어 있죠. 지금 중앙 포커스고요. 자동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의 정중간에 포커스, 즉 초점이 맞춰 있는 상태인데요. 카메라가 자동으로 포커스를 바꿔주죠. 자,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이면 알아서 중앙 부위에 맞춰서 포커스를 잡아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수동을 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포커스를 잡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슬라이드가 나오고 포커스를 직접 움직여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움직였을 때 초록색 선이 나오는 부분이 포커스가 잡힌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뒤쪽으로 포커스가 맞죠? 자, 이걸 반대로 올려서 가까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앞쪽에 포커스가 맞게 되겠죠. 자,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은 거죠. 그러면 뒷부분은 흐려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중앙을 주면 자동 포커스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멀티 포커스는 여기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부분에 전부 포커스가 맞는 거죠. 자, 포커스가 너무 앞쪽에 맞아 있으면 뒷부분이 흐려져서 원하는 사진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풍경 사진 찍을 때 그렇죠. 그럴 때는 멀티 포커스를 잡으면 전반적인 포커스가 맞기 때문에 사진을 좀 더 깨끗하게 찍을 수가 있겠죠. 인물 사진은 되도록이면 중앙에 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포커스로 들어오게 되면 아래쪽에 I 버튼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아주 편리한 기능인데요. 카메라를 이용하시다 보면 정확하게 기능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걸 눌러주시면 포커스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서 좀 더 사용이 편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색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색조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와요. 대비, 하이라이트, 그림자, 채도, 틴트 이렇게 기본 메뉴가 나오는데요. 보통 사진이 너무 흐리거나 또는 밋밋한 사진일 경우에는 대비 값을 이용을 해서 어두운 곳은 어둡게, 밝은 곳은 밝게 이렇게 만들어주죠. 대비가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사진이 막이 낀 것 같이 나오죠. 이 대비 값으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림자죠. 그림자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어두운 부분, 그림자 진 부분을 좀 더 밝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전반적인 사진이 밋밋해지죠. 자, 이런 식으로 기본 기능들은 여기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예전에는 복잡하게 이용을 해야 되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게 바로 메뉴가 나오고 적용한 결과값을 보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퀵 컨트롤 눌러보시면 여기도 동일하게 나오죠. 위쪽에 있는 메뉴와 동일한 메뉴도 있고요. 동일하지 않은 메뉴도 있죠. 여기서 골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들은 사진 기능이나 거의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UW, 울트라 와이드 렌즈, 그 다음에 와이드 렌즈, 그 다음 망원 렌즈, 그 다음 슈퍼 망원 렌즈죠. 렌즈가 망원 쪽으로 갈수록 빛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ISO를 올리거나 셔터 스피드를 낮춰서 밝기를 올려주셔야 되겠죠. 자, 다시 더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프로 동영상도 몇 가지 바뀐 게 있는데요. 일단 너무 밝기가 밝죠. 좀 더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 동영상 부분은 마이크 기능이 새로 들어왔어요. 자, 여기 마이크를 눌러보시면 모든 방향, 전면, 후면, USB, 블루투스 믹스라고 있죠. 자, 모든 방향은 스마트폰 위쪽과 아래쪽 방향에 있는 모든 마이크가 켜져서 소리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전면은 위쪽 부분만, 후면은 아래쪽 부분, 그 다음 USB는 USB 마이크를 연결했을 때고요.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마이크 연결, 블루투스 믹스는
블루투스로 들어오는 소리와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다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면이나 후면에서 나오는 소리를 녹화해야 될 경우에는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모든 방향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물 사진 많이 찍으시는데요. 이 인물 사진에도 업그레이드 된 기능이 있습니다. 인물 사진 누르시고 퀵 컨트롤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마일 표시의 마크가 있죠. 이것은 얼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을 하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요즘은 카메라 기능들이 워낙 좋아서 얼굴의 모든 잡티들이 다 찍히죠. 이럴 때 피부 부드럽게 기능을 이용을 해서 부드러운 피부로 만들어줄 수 있죠. 보통 인물 사진 찍을 때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원 UI 7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카메라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바뀐 기능들이 많으니까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갤럭시 원 UI가 업데이트되면서 갤러리의 기능들도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갤러리의 업데이트된 편리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기존에 이 갤러리에서 합성 같은 것들을 할 경우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정말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합성할 사진 중에 바탕이 될 사진을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자,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위에 합성할 사진을 선택해야 되겠죠. 하단에서 인공지능 별 표시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갤러리에서 추가라는 메뉴가 있죠. 이걸 선택합니다. 그 다음 위에 얹을 사진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사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사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에 추가할 사람이나 대상을 선택하거나 테두리를 따라 그리라고 하죠. 자, 저는 지금 이 여성분을 앞서 사진에 합성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성분 주위를 손으로 터치해서 따라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따라 그려주세요. 완벽하게 따라 그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약간 넘쳐도 되고요.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합성하려고 하는 피사체만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알아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죠. 그 다음 완료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오게 되죠. 복잡하게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사이즈를 이렇게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무 곳이나 터치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죠. 위치가 마음에 안 드시면 합성한 피사체 터치하고요. 원하는 곳에 옮기셔도 되고요. 그 다음 크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생성 버튼이 나와야 되는데요. 생성 버튼이 나오지 않았죠. 자, 이것은 AI로 뭔가를 해야지만 생성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우리는 지금 AI로 무언가를 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합성만 한 거죠. AI가 한 일이 없어요, 사실. 물론 이 피사체를 가져오는 것은 AI가 했지만 우리가 처음 열은 사진에는 AI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죠. 자, 그러면 AI가 뭔가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배경 사진에 있는 아무 물체나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알아서 해당 물체만 선택을 해주죠. 여기서 지울 수도 있고요.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무것도 변형을 한 것은 없지만 AI에게 뭔가 일은 시켰어요. 그래서 AI는 내가 무슨 일을 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생성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합성된 사진을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다른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원본 사진은 그대로 있고요. 다른 파일로 저장이 되겠죠. 자, 지금 원본이 여기 있고 다른 파일로 저장한 합성한 사진 또 여기에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콜라주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갤러리로 들어온 상태에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콜라주라고 있죠. 우리가 기존에 콜라주 기능은 있었는데 좀 더 기능이 확장되었습니다. 콜라주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사진들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필요한 사진들 전부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콜라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콜라주 사진으로 만들어 주게 되죠.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콜라주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콜라주만 선택해 주시면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생성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빗금친 배경 버튼이 있어요. 자, 이걸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 부분에 이미지나 색상을 채울 수가 있어요. 배경으로 적용되는 사진은 첫 번째 사진이 배경으로 적용돼요. 현재 배경 사진에 뿌옇게 적용된 상태인데요. 이것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아래쪽에서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보통 배경은 뿌옇게 많이 만들죠. 자, 그 다음 적용을 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플러스를 눌러서 배경을 다른 사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사진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에는 테두리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선택을 하면 콜라주가 적용된 사진들의 테두리를 이렇게 라운드 시킬 수도 있고요. 사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대로 적용을 시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크기도 조절이 가능하죠. 여러 가지 형태로 크기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즈도 바꿀 수 있네요. 배경화면 전체에 적용할 건지 9:16, 3:4, 그 다음 SNS에 많이 쓰이는 1:1 사이즈로도 만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프로필 사진 푸사 만들면 눈에 띄는 푸사들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콜라주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새로 생긴 자유 형식 기능인데요. 이걸 터치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콜라주 사진들을 배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로 위치로 전부 배치가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독특한 콜라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코너 잡고 움직이면 로테이트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면 재미있는 콜라주 사진들 연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좀 더 추가해야 될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 플러스를 누르면 갤러리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다른 원하는 사진 추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 콜라주의 경우는 사진뿐만이 아니고 영상도 가능하죠. 원하는 영상들 얹어주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 누르고 영상을 한번 얹어볼까요? 자, 이 영상 선택하고요.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들어가고 사운드도 켜져 있죠. 자, 사운드를 끌게요. 그 다음 이렇게 들고 사이즈도 조절해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사운드, 영상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멋지게 콜라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유할 수도 있고요. 저장할 수도 있죠. 자, 저장하게 되면 바로 저장이 되겠죠. 이 경우는 원본이 따로 없죠. 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이 들어간 경우에는 미리 보기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사진 하나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연필 버튼 누릅니다. 자, 편집 버튼이죠. 자, 여기서 하단에 있는 메뉴 중에 데코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세 가지 버튼만 나왔는데 좌측에 있는 기본 펜이 하나 더 나왔어요. 자, 이 기본 펜을 누르신 다음 별 표시된 이 펜을 선택을 하고요. 닫은 다음 사진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 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위쪽에 이런 선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이런 모양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양들은 내가 선을 어떻게 그렸는지에 따라서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가로등 같은 거를 하나 놓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로등 모양을 대충이라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로등을 알아서 만들어주게 돼요. 자, 이것도 인공지능 기능이 되겠죠. 자, 가로등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가로등을 하나 그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요. 그러면 내가 그린 것과 비슷한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죠. 자, 저는 이렇게 빛이 비치는 가로등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 이렇게 빛이 나온다는 표시를 좀 더 넣어 줄게요. 자, 그러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죠. 여기 있네요. 그쵸? 이렇게 사진에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넣고자 할 때는 대충이라도 비슷하게만 그려주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런 이미지를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자, 저는 이걸 선택할게요. 그 다음 사이즈를 더 키우시고요. 자, 이렇게 들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길가에 있는 가로등도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되돌리기 하신 다음 다시 그려주시면 돼요. 자, 되돌리기는 계속 반복이 가능하죠. 자, 이번에는 토끼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귀를 그리고요. 토끼 얼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몸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비슷한 걸로 만들어주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토끼 모양으로 바뀌고 원하는 토끼 이렇게 얹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도 지정이 가능하죠. 여기 있는 기본 펜 버튼 누르시고 원하는 컬러 선택해 주시면 해당 컬러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이런 이미지를 같이 얹어서 재미있는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원 UI가 업데이트되면서 새롭게 바뀐 갤러리의 편리한 기능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